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주말은 잘 쉬셨는지요? 항상 월요일이 되면은 여러분과 같이 사주 알아맞히기 동영상으로 대면을 하게 됩니다. 76번째 시간이고요. 자, 오늘도 이 전주에 내드린 문제부터 풀어드리고 또 이번 주 새로운 문제를 내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전주에 내드리는 문제부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이 전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렸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갑인년, 임신월, 경자일, 신사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자, 문제가 뭐였죠? 문제는 첫 번째, 이 사주 가장 강한 오행은 무엇일까요?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을 찾는 게 문제가 되겠고, 두 번째는 이 사주 가장 약한 오행은 무엇일까요가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약한 오행이요. 세 번째, 이 사주 영신은 무엇일까요가 세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 문제를 낸 거는 앞으로 사주 파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사주 형국을 파악한 데는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은 이 오행, 그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과 약한 오행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주 강약, 그 다음에 조후, 그 다음에 용신, 그리고 오행의 질, 이런 게 한눈에 파악될 수 있는 게 가장 강한 오행과 가장 약한 오행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찾다 보면은 이런 게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통변이 쉬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사주를 접하게 되면 가장 사주에서 강한 오행과 약한 오행을 찾는 습관을 가지시면 사주 공부, 사주 형국 파악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거란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되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간인 내 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인 내 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경금 큰 쇠로 태어났네요. 쇠의 내 편은 비겁인 같은 쇠나 쇠를 생해주는 인성인 흙이 내 편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비겁인 쇠부터 찾아볼까요? 쇠는 월지에 신금 큰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천간에 있는 신금 작은 쇠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시지, 사환의 경금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쇠를 생해주는 인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사주 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네요. 지장간, 임목안의 무토, 신금안의 무토, 사화안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 있는 내 편은 월지에 있는 신금 큰 쇠와 시간에 있는 신금 작은 쇠 뿐이네요. 나머지 흙들은 지장간에만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면 나와 있는 내 편의 세력이 약하죠. 좀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뭔가요? 내 힘을 빼간 오행, 식상 내가 생하면서 힘받고, 재성 내가 극하면서 힘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이 되겠죠. 식상은 뭔가요? 쇠가 생해주는 오행이니까 물이 되겠고, 재성은 나무, 관성은 불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물부터 찾아볼까요? 물은 월간의 임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있네요. 그 다음에 일지의 자수, 작은 물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죠. 지장간, 월지, 신금안에 임수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성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연간의 간목, 큰 나무, 그 다음에 연지의 임목, 역시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관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시지에 사와 큰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임목안의 병화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편, 나와 있는 상대편의 세력이 대단하죠. 임수, 자수, 큰 물, 작은 물, 그 다음에 간목, 임목, 큰 나무, 그 다음에 사와 큰 불까지 내 편이라고는 신금 큰 쇠와 천간에 있는 신금 작은 쇠 뿐이다 보니까 사주가 약해진 사주가 되겠습니다. 내 편은 이렇게 자리하고 있지만은 상대편의 세력이 더 강하죠. 그래서 약한 사주가 됐다는 얘기죠. 약한 사주가 됐다는 것은 결국은 상대편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의 세력이 더 강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바로 상대편의 오행이 가장 강한 오행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있겠죠. 그렇게 감을 잡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사주의 오행의 세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자,
일단 일간이 세기 때문에 세 세력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힘을. 자, 본인이 큰 세고, 그 다음에 월지의 신금 큰 세, 그 다음에 시간의 신금 작은 세까지 있네요. 네 편의 세력이 제법 있죠? 큰 세, 작은 세까지 합쳐서. 자, 그러면 세가 가장 강할까요? 아니죠. 이 세, 경금, 신금, 작은 세, 신금까지 해서 큰 세는 임수를 생하느라고 힘이 빠져버리고, 신금 작은 세는 자수를 생하면서 힘이 빠져버리죠. 그러니 이 세들은 개수만 많았지 이 물에게 힘을 다 금생수하면서 힘을 빼앗기는 형국입니다. 그러면 임수 자수가 금생수를 받았기 때문에 물이 가장 강한 형국일까요? 아니죠. 물이 하는 일을 찾아보니 옆에 바로 간목, 인목이 있네요. 수생목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 이 물들도, 금생수를 받은 물들도 나무에게 힘을 다 뺏기네요. 그러면 물도 힘이 강하지가 않죠. 그러면 물에게 수생목을 받은 이 간목, 인목이 가장 강하네요. 이 인목이 하는 일이, 간목, 인목이 하는 일이 불을 생해주는 일을 하죠. 아니면 흙을 극하든가 해야 되는데 흙은 없고 불도 없고, 그러니 고스란히 수생목을 받은 나무의 힘이 가장 강한 오행이 되겠습니다. 불이라도 옆에 있었으면 설을 당해서 힘을 뺏겼을 텐데 뺏길 때도 없고, 그래서 가장 나무에게 모든 힘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금생수 수생목을 해가지고. 그래서 가장 강한 오행은 나무가 되겠네요. 그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다음에 가장 약한 오행은 뭘까요? 자, 쇠기운도 제법 힘을 뺏기고는 있지만 제법 있고, 물기운도 나무에게 힘을 뺏기고는 있지만은 제법 힘이 있고, 사화는 어떤가요? 나와 있는 거는 불하고 흙뿐이죠. 자, 불은 나무의 땔감을 받아야 돼요. 사화가. 근데 땔감은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니 땔감도 못 받고 있고, 바로 옆에 냉수, 냉한 물이 흐르고 있네요. 수국화를 하고 있죠. 그러니 불기운이 약해지고, 또 경금, 신금이 어떤가요? 상당히 냉한 기운이죠. 이 냉기에서 사화가 상당히 힘을 잃은 그런 형국입니다. 물론 흙기운도 나와 있는 건 없지만 인목 안에 무토, 신금 안에 무토, 사화 안에 무토가 있어서 이 흙기운도 좀 제법 있어요. 그래서 흙기운보다는 이 사화, 불기운의 힘이 가장 약한 오행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화가 큰 불이지만은 이 냉수, 냉한 기운 때문에 나무의 생존을 못 받아서 가장 약한 오행은 불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가 가장 강약은 약하고, 그 다음에 가장 강한 오행은 나무, 약한 오행은 불로 밝혀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조우가 어떤가요? 조우가 불이 가장 약해졌으니까 습해졌죠. 이 나무도 지금 습하다는 얘기예요. 잇목 안에 병화가 있지만 이 물을 많이 먹어서 습해진 나무가, 나무 안에 있는 불은 상당히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역시. 그렇기 때문에 조우가 매우 습한 그런 상황입니다. 조우까지 밝혀졌죠. 강약도. 이렇게 강한 오행과 약한 오행을 찾다 보면 이렇게 형국을 파악하기가 아주 용이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먼저 여자분이신데 선생님 제 건강이 어떤가요? 하면은 어떻게 대답해 되나요? 가장 약한 오행이 불이죠. 불에 해당된 게 기혈순환이죠. 심장이 약해지니까. 바로 답변이 나올 수 있잖아요. 약한 오행이 불이구나. 불이 꺼져가기 때문에 기혈순환이 안 되는구나. 기혈순환에 약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통변이 되겠죠. 선생님, 제 직업운이 좀 직업 안정이 안 되는데 왜 그러죠? 물어보면 나오죠. 불이 관이죠. 관이 직업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직업운이 약한 그런 사주팔자가 되다 보니까 바로 불이 약하기 때문에 직업 안정이 약한 그런 사주입니다. 이런 답변이 되겠다는 얘기죠. 관이 또 여자한테는 이성 배우자운도 되죠. 그래서 이성 배우자운도 약한 그런 형국이 되겠습니다. 자, 용신은 뭘로 잡아줘야 될까요? 세 번째는 용신은 사환의 모토를 잡아주면 좋겠네요. 그래야 토생금을 해줄 수가 있고, 물기운이 좀 부담이죠. 그러니까 물기운도 좀 제어를 해주고, 그런 용신이 모토가 되겠습니다. 사환에.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항상 이렇게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과 약한 오행을 찾다 보면은 사주에 형국이 보이고 조우가 보이고 억부가 보이고 그 다음에 통변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주에 내드린 문제 풀어드렸고 이번 주 새로운 문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인데요. 계축년, 경신월, 갑오일, 임신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계축년, 경신월, 갑오일, 임신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자, 문제는 뭘까요? 첫째, 이 사주 관살을 맞았을까요? 관살 맞은 사주인지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주 관살을 맞았을까요? 두 번째, 일지에 있는 오화는 일어났나요? 불기운이 일어났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화가 크게 일어났는지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분 여자분이신데 자식운은 어떤가요가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여러분 힘으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주에도 전주 문제를 댓글로 여러분의 힘으로 푸는 것을 올려놓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갈수록 실력 향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문제도 여러분의 힘으로 또 풀어가시다 보면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주 알아맞히기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